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스낵컬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YTN에도 젊은 시청자들이 즐길 만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가 많습니다. 모바일 앱 틱톡과 인스타그램 YTN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2배속 날씨 또 15초 뉴스 등 재미있는 뉴스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이강욱 변호사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이번 주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처음으로 발병을 했고 또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한 용의자가 또 특정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이 조국 법무장관 관련된 뉴스가 속보로 쏟아졌는데 YTN 뉴스 한 주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 여러 국제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하고 검찰 개혁 문제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압도했던 것 같고요. 예. 현안인 조국 장관 이슈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다른 중요 사안들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이 중심을 잘 잡고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YTN은 지난 한 주 좀 좋은 보도들이 많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시 뒤에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뉴스 뽑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예,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지난 16일 방송된 1,000억 원짜리 심해수조 부실 시공 은폐 의혹 보도 또 등의 관련된 일련의 보도들인데요. 이번 보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에 부설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국책 사업으로 초대형 심해공학 수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에 따른 부실 시공으로 수조 벽에 금이 가고 지하수가 스며드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당초 2016년 말로 예정됐던 완공 시점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예산이 계획보다 100억 원 넘게 더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고발했고요. 아울러 이 연구소가 지난 2015년 해외 고급 엔지니어들을 유치해 국내 엔지니어들이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해주겠다라면서 엔지니어링 사업단을 발족했는데 여기에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예산과 기업 지원금이 투입됐지만 방만한 자금 집행으로 예산만 낭비하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올해 조기 해단이 됐고 이 과정에서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그 해고가 무효가 됐다는 그런 보도까지 포함이 돼 있었던 내용인 거죠. 자, 아무튼 이틀 동안 단독 보도를 이어갔던 내용인데 나중에 후속 보도 보니까 회식비, 회의비도 흥청망청 썼고 이런 보도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좀 형식 면에서도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해당 수조에서 발생한 크랙과 누수의 현황을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준 컴퓨터 그래픽 CG가 있었고 또 자료 사진이 들어가서 좀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또 전직 외국인 엔지니어와의 인터뷰 내용을 영어 원문을 전면 자막 처리를 하면서 이제 음성 대역을 넣어줘서 차분하게 잘 소개를 해주는 등 전달 기법상으로도 여러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팀에서 지난해 해양수산부 산하의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채용 비리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내부에서 심해 공학 수조 문제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준공식이 지금 계속 연기되고 그러다가 이제 올 2월 달에 이제 열린다 했는데 그마저도 또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많구나 해서 이제 주변 공사업체들과 접촉을 한 거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시위까지 벌이는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데가 이제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확인까지가 좀 어려웠는데 정보 공개 청구, 그다음 국회의원실의 자료 협조 그런 것들을 받아서 부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저희가 후속 보도로 전해드리기로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도를 고발 내용을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현재 또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또 이상한 점이 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추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지선 평건이 꼽아주신 잘한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9월 14일 방송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학생들이 제안한 대책은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한 이유는 보통 뉴스에서 소외되는 청소년 관련 이슈를 다루고 그다음에 그들의 목소리와 시각을 보도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가치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는 뒤로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이슈 중에서도 학교 폭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폭력의 문제조차 어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뤄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그 사건이 굉장히 이제 뭐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당 뉴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학교폭력의 문제를 제안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도했다라는 점, 이 점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발상 자체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도가 된 건가요? 예, 서울 지역 고등학생 그 71명이 그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7개 항목의 학교 폭력 그 정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자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뭐 궁금해가지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그 자료를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뭐 직접 체감하는 그런 생생한 그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정책 수립을 하는데. 그래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저는 당연히 보도를 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반대였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예, 이번 주 못한 뉴스로는 그 지난 11일 보도된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아들의 그 논문 특혜 의혹 관련 보도들 꼽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그 나경원 이 대표 원내대표 아들의 그 논문 특혜 의혹 보도가 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면에서 다루지는 못하고 그 정치적 공방과 당사자의 반박만을 주로 다루는데 그쳤는데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뭐 아시겠지만 그 나 원내대표 아들이 과거 미국 고교 재학 당시에 방학 중 일시 귀국해서 그 나 원내대표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의대 모 교수의 실험실 인턴으로 참여한 뒤에 해당 실험 결과를 요약한 이른바 포스터라고 하죠. 이거의 제1저자로서 해외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YTN 보도는 그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포스터에 1저자로 이름 올렸고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연구 도와줄 수 있냐고 교신 저자인 그 서울대 의대 교수한테 직접 연락했다. 이렇게 한 매체가 보도를 했다라고만 이제 간략히 전하고 세부 쟁점 등 구체적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 최근 YTN도 그 이 조국 법무장관 딸 진학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이제 그 단독 뉴스를 내보내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대조를 이뤄서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치권 공방 위주의 보도였고 팩트 체크에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예, 그 어느 쪽에 대해서건 의혹이 일단 제기된 이상에는 테이블에 오른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방향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파헤쳐서 보도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사회 비판 감시 기능에 합당한 자세일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뭐 고위공직자나 또 내지는 뭐 재벌가라든가 이런 사회 기득권층 자녀들의 입시 관련 뭐 편법, 꼼수, 뭐 특권 행사 등의 어떤 그런 실태 전반을 파헤치고 그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추적 기획 보도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정치부에서 쓴 기사인데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해당 기사는 뭐 정치부 기자가 쓴 건데요. 보도국 차원에서 이걸 좀 접근을 해서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취재 기자도 다른 부서가 좀 함께 취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지선 평가원이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은 사투 중 바비큐 내각 결성한 아베. 뉴스를 아쉬운 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아쉬운 뉴스로 선정한 이유는 부수적인 배경이 되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 뉴스 리포팅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정작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해당 뉴스의 이제 주요 내용은 아베 정부의 개각을 비판하는 특히 이제 일본 국내의 비판의 목소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뉴스 보도에서는 그 뉴스 리포팅의 전반부에 이제 태풍 피해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그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인터뷰를 길게 할애를 함으로써 뉴스 앞부분에 앵커가 그 아베 내각의 그 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일본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청자로서는 지금 태풍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뉴스인지 약간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를 보도하는 뉴스와 아베 내각의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그 개각을 비판하는 뉴스를 이렇게 그냥 병렬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본 그 개각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는 건데 태풍 얘기만 길게 나와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민생은 뒷전인 채 그 개각을 단행했다 하는 그 아베 총리를 비판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개각을 단행한 그 아베 총리를 비난하는 그 일본 국민들의 그 분위기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그 태풍, 더위 관련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개각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뭐 여러 차례 뭐 심도 있는 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일본 개각 비판하는 기사 여러 건 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 리포트만 보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사님 오실 때마다 조언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아쉬운 뉴스, 못한 뉴스로 하나씩 더 꼽아주시는데 오늘도 해주실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태풍특보가 보도의 현장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다가 일부 취재 인력들을 위험한 처지로 내몬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보도 제목은 태풍 링링 황해도 상륙 서울 여전히 태풍 경보라는 것으로 이제 나갔던 그 리포트 부분입니다. YTN은 이날 오후 태풍 링링 특보를 진행하면서 전국 주요 지점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소식을 전하던 중에 서울 동작대교 위에 나가 있던 그 한 여성 캐스터가 다리 위 난간에서 기록적인 강풍으로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비틀거리면서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보도한 상황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또 잠시 뒤에는 서해대교 아래서 한 남성 기자가 바로 뒤에 사나운 바다 경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낮은 펜스만을 두고서 휘청거리면서 간신히 보도하는 모습을 또 여과 없이 방송을 했고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현장 취재를 나가보면 좀 욕심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바람이 진짜 강하다라는 걸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는데 저도 당시 그 화면이 기억이 나는데 좀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예, 이번 태풍특보에서 YTN은 태풍 진로 등의 중요 재난 정보를 내내 신속하게 그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고요. 그렇지만 생생한 현장 소식 전달 못지않게 그보다 더 당연히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취재 인력들의 안전이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그 YTN이 그 현재 적용하고 있거나 또 혹시 앞으로 더 강화해서 적용하려는 방송 제작 인력들의 그 안전에 관련한 지침이나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YTN은 그 재난별로 취재 안전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그 홍수나 태풍의 경우
취재 장소의 그 안전 확보 등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번에 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안전모 또 우비를 착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주변에 뭐 안전 펜스 그리고 또 도움을 주는 스태프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항상 그 좀 보다 생생하게 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렇더라도 항상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태풍 방송을 하면서 어떤 방송사에서는 취재기자가 밧줄로 몸을 묶어서 그런 그 방송을 내보냈다가 또 호된 여론을 맞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좀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지는 안내견은 카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곳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궁금한 정보 박지원 시민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 금지.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이나 카페 앞에서 이런 안내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영업 방침일 텐데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안내견은 어떨까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길에서 안내견을 마주치게 되면 일단 덩치가 꽤 크다는 데 먼저 놀라게 됩니다. 안내견은 주인이나 타인을 압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힘이 세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덩치 큰 견종들이 안내견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안내견은 생후 7주 된 강아지를 선발해 1년간 퍼피워킹을 통해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뒤 정식 안내견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최근 한 병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못 들어가게 막은 일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감염에 취약한 환자가 많아서 불가피했다며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데 공공장소 출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출입을 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경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법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안내견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여전히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꼭 알려주세요. 장애인과 안내견의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혹시 노란 조끼를 입은 안내견을 만났을 때 아무리 귀엽더라도 절대 부르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안전한 보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늠름한 안내견을 마주치면 주의를 끌지 말고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세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타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것. 이렇게 많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박지원이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유적지 답사 전문가와 함께한 특집 분단이 지워버린 항일 투사들을 살펴봅니다. 정은정 평가원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YTN 특집 분단이 지워버린 항일 투사들을 통해 최정예의 항일 독립군 조선의용대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조국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 그들의 이름은 조선의용대. 그러나
조선의용대는 분단과 이념 대립으로 남과 북에서 모두 잊혀진 최정예 항일 독립군이라고 합니다.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의 아들 김혜양 씨와 항일답사 전문가이자 현직 교사가 함께 조선의용대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먼저 조선의용대가 창립된 중국 우한의 한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은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일전쟁 시기에 조직된 조선의용대를 설명하기 위해 중일전쟁 발발 후 독립운동 진영과 관련된 언급이 이어졌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그림 화면과 함께 제시해줘 이해를 도왔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우리 민족의 첫 정규화 항일 부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우한을 함락시킬 때 끝까지 싸우던 부대도 바로 조선의용대였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문호 광마략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 구절을 한글로 바꿔 직접 소개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귀로 설명을 들으면서 자막과 책의 구절을 함께 읽어야 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광마략의 책 내용은 내레이션과 함께 따로 제시되었다면 정보 제공 측면에서 보다 쉽게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이어 타이항산의 작은 시골 마을 운두저촌에서 한글로 적힌 조선의용대 순국선열 전적비를 만나고 조선의용대가 우리말로 써놓은 글씨가 보존된 건물을 보면서 곳곳에 남은 조선의용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우리말로 써놓은 글씨. 총을 하늘을 향해 쏘시오. 특히 강제징용된 동포들에게 남긴 총을 하늘을 향해 쏘라, 왜군 상관을 쏘아 죽이고 조선의용대를 찾아오라는 등의 문구는 마을 사람들이 계속 덧칠을 하며 보존해왔다고 해 숙연함을 더했습니다. 특집 분단이 지워버린 항일투사들은 독립투사 후손과 항일답사 전문가 두 사람이 조선의용대의 유적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화면을 통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 기사, 문헌 등 사료가 풍부해 17분 내외의 길지 않은 방송 분량에도 알찬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부터 코믹 액션까지 실제를 방불케 하는 영화 속 뉴스에는 YTN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왜 많은 영화 감독들이 YTN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를 영화 촬영 중인 YTN 스튜디오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위진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최철비가 체포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 영화 속 뉴스가 꼭 실제 상황 같았다고요? 영화의 극적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여주는 뉴스 전문 채널 YTN. 어느새 영화 속 단골 손님이 된 YTN. 오늘은 어떤 촬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장 스탠바이 큐!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회의실. 회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광현 앵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은 제가 근무가 없는 날인데 영화 촬영에 좀 참여하라고 회사에서 명을 내리셔서 오늘은 영화 촬영을 하러 회사 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블랙머니의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블랙머니는 금융비리 사건을 추적하던 검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인기 배우 조진웅과 이한이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촬영 전 이렇게 대본 리딩을 하면서 앵커 스타일에 맞게 멘트를 수정하거나 또 실제로 뉴스에서 쓰이는 용어와 문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간을 그동안으로 바꾸고 그간이라는 말이 비문. 역시 프로답죠? 대본 리딩을 마치고 이동한 곳은 실제 YTN 뉴스가 방송되던 생방송 스튜디오. 오늘은 배우로서 데스크에 앉았는데요. YTN의 얼굴 이광현 앵커, 연기 실력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런데 교수님, 전원 일치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사항에 대해 전원 일치가 흔한 겁니까?
어떤가요? 영화 속 뉴스가 정말 실제 생방송 뉴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도 영화 촬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튜디오를 찾은 제작진. 영화 히트맨을 촬영하는 중인데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영화는 권상우 씨, 정준호 씨 주연의 히트맨이라는 작품이고 코믹 액션물로 이제 국정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블랙머니의 히트맨까지 영화 풍년이네요. 그런데 안보라 앵커와 박상현 앵커 코디가 왜 이렇죠? 여의도 지점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오, 비슷하다. 아, 그래? 네, 옛날 거. 이거 너무 근데 90년대 거 아니야? 그렇게 90년대. 그쵸, 선배. 2004년이라고 해봐야 15년 전. 아하, 영화 배경이 15년 전이라서 의상도 복고풍이군요. 2004년이요.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처음 보러 다니기 시작할 때여서 누구보다 이 트렌드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몇 년 전에 처음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다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제 컨셉을 상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눈 화장, 볼터치, 립 색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름 신경을 썼어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서로의 모습이 어색한지 계속 이곳저곳을 매만지는데요. 나 진짜 울다. 나 장난 아니다. 진짜 2004년 된 것 같아. 촬영에 들어가니 어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액션 사인과 함께 불꽃 연기를 펼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엽기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YTN은 수많은 인기 영화 속에 한국의 뉴스 채널로 이름을 남겼는데요. YTN이 선택받는 이유, 과연 뭘까요? YTN은 이제 뉴스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어디에 편파적이지도 않고 이제 제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뉴스도 YTN. 꼭 기억해 주세요. 바깥 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과 모바일 앱에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제작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